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과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규제를 피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도 풍선 효과로 인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갑작스럽게 불러들였습니다. 다양한 후속 대책을 지시했는데 이미 20번 넘게 나온 대책에 또 다른 대책을 추가한들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그래도 넘쳐나는 유동성에 반대로 부동산 규제를 푼다면 부동산을 둘러싼 심리가 안정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김현미 장관을 갑작스럽게 불러들여서 예. 소위 긴급 보고를 받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네네. 내용을 좀 보니까 크게 보면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강화하고 이런 식의 지시가 좀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직 실제 대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일단 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내심 좀 기대를 했거든요. 예. 어제 이제 긴급 불러가서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게 좀 정책 수정이 있거나 대국민 사과가 있거나 좀 그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결과를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정책이 똑같잖아요. 세금, 대출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생애 최초 일부 네. 취득세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닌데 여전히 핵심 논점을 좀 짚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20번 넘게 나온 대책인데 추가로 플러스 1을 한다고 해서 이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핵심 논점이라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왜 이렇게 오르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는 정책의 첫 단추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핀셋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핀셋 예.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사면 이제 투기 세력이다. 여러 채를 사면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규제 지역을 하고 대출 세금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수요 억제를 시키는 정책인데 예. 이게 좀 긴가민가 했는데 핀셋 규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노후도 불안하고 돈도 벌고 싶고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구매 욕구란 게 남아 있는데 예. 단순히 투기니까 강남에 집 사면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도의적인 기준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이게 결국에는 수요자들이 거기에 수긍을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서울 전역 또 규제하니까 수도권 전체를 규제하고 나니까 이제 지방 아니면 어차피 수도권이 다 규제가 됐는데 어차피 다 규제 지역이잖아. 그러면 서울로 갈래. 이렇게 네. 역풍선 효과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직 규제를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핀셋 규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방향 설정 자체가. 두 번째는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저도 연락을 많이 받는 게 제가 정부 관계자도 아닌데 저한테 이제 많이 항의를 하시고 막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실수요자라는 거죠. 이제 10년 전에 샀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주할 수 없어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빌라로 이제 전세 만기가 돼서 살려고 보니까 이번에 규제 지역에 들어가서 시골인데도 고양시 이제 시골인데 규제 지역에 들어가서 대출도 안 나오고 네. 전세 값은 올려달라고 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전화 같은 걸 많이 받는데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제도 나온 이야기를 보면 생애 최초 하면 취득세 좀 감면해주고 이게 여전히 논점을 짚지 못하는 왜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고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네. 지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다주택자 관련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 세금은 역시 종부세가 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지난 국회 때 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그 종부세율 인하 방안, 12.16 대책에 포함돼 있던 그 방안이 맞습니다. 다시 그대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그 해석이 제일 힘을 얻고 있는데 이
12, 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있었던 종부세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네.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기간에는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올해는 물 건너갔고요. 지금 개정을 해도 이제 내년 12월 달에 고지서를 받아보는데 이게 뭐 개정안 12.16 대책 내용을 보면 뭐 0.6%, 뭐 3%,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다수의 시청자들이 0.6%, 3%면 도대체 뭐가 얼마야? 내가 네. 얼마를 내야 돼? 전혀 체감을 못하는 고지서를 받아봐야 그냥 체감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 그냥 숫자 장난처럼밖에 안 느껴지고요. 이미 예. 여러 번 강화를 했잖아요. 올리고 12.16 대책에 올린다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 보니까 이번에 안 올렸네? 그래서 개정해서 내년에 올리는구나.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보는데 네. 대책이란 건 이게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벌을 받아도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어떤 벌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책 내용을 보면 이제 숫자가 막 개정이 되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래서 뭐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거야를 잘 모르고 있고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장은 저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내년 12월 되면 또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나오는 고지서를 가지고 지금 집을 판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나 시차가 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그러면 최근 아파트값 좀 보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한국감정원에서 자료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일단 뭐 6.17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뭐 규제를 비웃는 시장 뭐 이런 식의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파트값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올랐다가 뭐 여전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최근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통계 수치만 보면 이게 뭐 일부 지역은 안정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근본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이 사실은 정상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세 흐름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매물도 있고 수요도 있고 이게 적당히 뒤섞여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이 흘러가줘야 되는데 네. 2017년까지 이제 거래량이 많았고요. 그 후로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네. 시장에서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현상이 생기냐면 집주인들이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남았어요. 양도 차익이 10억이 남았는데 이제 규제에 포함되면서 세금을 6억을 내야 돼.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은 여기 MC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6억을 세금 내라고 하면 이게 선뜻 국가를 위해서 내가 바람직하지 않는 투기를 했으니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택했는 방법이 증여를 하거나 뭐 장기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매물이 줄었고요. 네.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가지겠다는 뭐 이런 게 되면서 지방보다는 서울의 한 채. 뭐 어제도 이게 비서실장님이 이제 집 팔면서 보니까 반포집은 남기고 청주집을 팔아서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현상만 보더라도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인데 매물 동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공급을 늘려라. 이제 특단의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 공급을 안 늘리고 싶어서 안 늘린 게 아니거든요. 네. 재작년부터 상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공급 계획에 대해서 5월 달에도 발표가 됐었잖아요. 주거 계획이 나오고. 네, 그랬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특징이 지금 공사를 해도 3년이 걸리고요. 계획을 하고 토지 확보하고 준비를 하면 5년 정도 시차가 들잖아요. 그 5년 시차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못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절대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적당히 좀 이렇게 내줘서 상대적인 공급이 늘어나줘야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네. 양도세 중과세가 저는 약간 실수라고 보는 게 보유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이제 올리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이거든요. 네. 왜? 필요한 집은 주거가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가지는 거는 맞는 거고 필요 이상의 주택을 가지면 정부에서 공공재의 성격도 있잖아요. 희소성이 있어서 부증성이 있어서 이제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약간 페널티를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단
지금은 양도세도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규제하고 모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결 효과가 생기고 몇 개 안 되는 매물인데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불안하잖아요. 최근에 집을 사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이 아니고 뭐 연봉도 좀 되고 자금이 좀 되는데 굳이 집을 살 생각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사는 분들이 3년 기다렸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더 많이 오르고 내 친구, 내 지인, 뭐 내 친척도 아파트 사서 몇 억씩 오르고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뭐 하고 살았나?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집을 사는데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네.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매물이 더 적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동산의 좀 취약 지역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곳이 파주와 김포입니다. 김포는 뭐 금포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규제 지역을 피하면서 아파트값, 집값이 정말 급등을 했는데 네네. 빠르면 뭐 5일 정도, 오는 5일 정도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정되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그 지역은 약간 안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 저는 왜 또 5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대책 만드는데 왜 5일이 걸리는지 모르겠고 6.17 대책에서 실패가 이제 입증이 됐는데 저는 6.17 대책 보도 자료를 보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김포 파주 왜 빠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걸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정부가 사람이 대책이 만드는 게 아니라 꼭 컴퓨터 AI가 대책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드는 그렇죠. 정도인데 조건이 안 됐다는 게 이유였죠. 예, 규제 지역을 그래서 피한 게. 이해는 되는 게 조건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김포 파주가 접경 지역하고 붙어 있고요. 접경 지역의 면적이 더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김포 한강 신도시나 파주 운정 신도시 면적을 보면 뭐 전체적인 땅의 면적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고요. 최근 한 3년간 주택 거래량이나 매매 가격 거래량을 보면 뭐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하면 뭐 과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규제를 이론적으로는 뭐 규제를 안 하는 게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번 6.17 대책의 취지가 풍선 효과를 차단시키겠다고 해서 거의 경기도 전역을 다 규제를 했잖아요. 뭐 양주, 동두천, 심지어 뭐 신미도도 지정이 됐다라는 네. 그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포 파주가 누구라도 풍선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단순히 통계만 보고 수치만 보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김포 파주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에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싶고 5일 후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5일 후인지 진작에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뭐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국을 다 지정을 하든지 뭐 정책 수정이 필요한데 또 핀셋하면 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김포 파주가 규제로 묶이면 또 어디로 갈까요? 또 아닌 지역을 또 찾아간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을 따라가는 표면적인 현상을 보는 이런 핀셋 규제만 가지고 과연 지금의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이 매매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식의 변동폭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정말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네. 서울을 중심으로요. 네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전세값이 오르면 결국 이게 매매값을 밀어 올린다라는 맞습니다.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불안한 건데 지금 이 전세값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지금 거의 투기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속된 말로 거의 개판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제도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전세는 우리 서민 주거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집값의 절반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편하게 잘 거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인데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금융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전세 끼고 사면 집값이 한 15억 정도 되면 7, 8억 정도 전세를 끼고 사면 내 돈 7억, 8억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이자를 네. 하나도 안 내는. 4인 간의 무이자 대출이 되는 이게 셈이 무이자 되네요. 대출인 네. 거죠. 굉장히 좋은 무이자 대출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전세 가격은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애들 학군 때문에 일부 전세를 살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민들이 이제 주거 형태인데 그 전세 가격은 수요는 충분히 풍부하고요. 또 이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코로나라든지 사실 네. 부동산은 오르고 있지만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할 때에는 전세 가격이 더 강세, 전세로 수요가 이동이 되면서 전세가 더 강세인데 또 공급 물량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많이 등록하게 되면서 공급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새 아파트 공급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서울은 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공급이 안 나오는데 정부 정책은 이게 두 얼굴? 이게 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도 해야 되겠고 재건축이 강남의 이제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하는데 또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이거 굉장히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전세 가격은 뭐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올라왔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MB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죠.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서민 주거 안정을 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이게 나쁘게 말하면 버블을 키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2016년, 17년까지 많이 오른 전세 가격이 최근까지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또 올리는 이 전세 가격이 또 2, 3년 후까지 또 매매 가격에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뭐 단기와 장기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핀셋 규제 정책의 실패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유언비어들이 막 퍼지고 있잖아요. 아, 정부는 서민들이 집 사는 거 싫어해. 우리 집 사는 걸 막아. 우리가 집을 사면 뭐 보수화가 돼. 이런 유언비어들이 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유언비어들이 먹혀들고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틀린 이야기지만 그게 먹혀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분노가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핀셋 규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다 규제를 하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1주택자들은 대출도 좀 풀어주고요. 뭐 보유세도 굉장히 완화를 해주고 취득세도 낮춰져서 좀 쉽게 살 수 있게 지금 집 못 사잖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규제 지역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수요자들은 쉽게 살 수 있게 하고요. 다주택자들은 취득도 힘들게 취득세도 좀 올리고요. 뭐 종부세는 올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더 올려야 되겠고 양도세는 그런 거 떠나서 약간 중과세 정도는 아니고 일반 세율 정도는 해줘야 매물이 나와서 시장이 정상화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왜 이렇게 국민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일자리 문제, 노후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사회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관점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